대장동 어제는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수사팀을 모아놓고 지금 또 한번 구판을 벌였는데 자 어제도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코미디. 자 우리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 수사팀은 1기 수사팀이 있었고 2기 수사팀이 있었어요. 근데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막판에 수사팀이 있었고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때 수사팀이 다시 꾸려져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이 공교롭게도 1기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를 맡고 있는 김태훈 대전고검장 그리고 거기에 바로 밑에 부팀장 격인 사람이 지금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박상용 때려잡기 하고 있는 서울고검장의 인권침해 TF 팀장이에요. 감찰 맡고 있고 지금 박상용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장동 검사들 감찰 수사 맡고 있는 정용환입니다. 이 사람이 대장동 사건 수사 1기의 사실상의 팀장, 부팀장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국정조사 맨 처음에 기관 보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수사 1기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든가 정진상 이런 수사 관련해가지고 남욱 관련된 남욱과 이런 사람들 쭉 수사해봤더니 유동규 수사해봤더니 수사 혐의점이 없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2기로 넘겼는데 2기에서 뭐 수사 혐의점이 있는 걸로 하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을 바꿨어요. 정용환이가. 맞아요. 그렇죠. 정용환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제 나왔던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이 명확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남욱은 얼마나 말을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바꿨는지도 다 드러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백총이 어제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남욱과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에 대한 거짓말을 녹취로 증명을 해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일단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랬겠지. 사진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 새끼들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가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정인상한테 설날인데 안 줬겠냐 돈을? 아니 그래서 내가 일부에서 조사를 다시 했거든 그때. 그 전에도 돈 준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 뭐 인사한다고 그래서 2천만 원만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이 쓸 게 아니고 인사해야 되니까 형들한테 인사한다 그래서 그 2천만 원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내 돈 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3억 얘기가 나온 거다. 처음부터 그냥 뜬금없이 3억 얘기를 했겠냐. 근데 이제 녹취록 상에는 동규 형이 돈 얘기를 이제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돈을 만날 수 없어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영화경하고 대화를 한 거지. 그 전에 사실은 인사를 했다. 그래서 텄다. 그리고 처음에 작은 금액이 갔으니까 큰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겠냐 형이. 그러니까 검사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뜬금없이 큰 돈을 달라 그러는 거는 서로 이상하지. 작은 돈이 먼저 오갔겠지. 그래서 맞다. 그 2월달에 내가 내 돈으로 준 거여서 내가 돈으로 준 거여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얘기 안 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다. 맞아. 근데 나도 생각나.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이게 2천만 원 주니까 내가 그때 이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한테 그러면 돈 좀 받을까. 그래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끼 돈 없는 거지 아니냐고 정상이 그랬거든. 이 돈 없는 거지들은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볼게. 그랬어. 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갖고 내가 너한테 3억 이야기를 한 거야. 맞아요. 그랬더니 네가 네 말대로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내 콜 그래가지고 한 거고 그 돈 결국은 자 이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녹취 파일이 2개를 어제 공개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1기 수사팀에서
남욱이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남욱이 이게 지금 녹취 파일인 거예요. 유동규하고 남욱의 대화입니다. 자, 첫 번째 녹음 파일은 뭐냐면 일기 수사팀에서 남욱이 이렇게 진술을 한대요. 자, 일기 수사팀에서 많은 이야기를 자기가 했다. 막내 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과 정진상과 관련돼서 남욱이 나 돈을 줬다. 거기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을 줬고 어떻게 로비를 했고 관련돼서 얘기를 했더니 막내 검사가 위에 불러갔다 오면 조서의 내용을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조사했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준 이야기를 검찰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막내 검사가 올라갔다 오면 또 조서를 지우고 또 지웠다. 요게 첫 번째 녹취 내용. 그 두 번째 녹취 내용은 지금 나온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요 얘기의 또 핵심이 뭐냐면 자, 형들에게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게 준 돈 3억 원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유동규가 검찰에서 먼저 한 이야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검찰에다가 미리 한 이야기다. 그래서 검찰에서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미리 한 얘기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내가 미리 한 얘기고 검찰이 유동규에게 확인을 하길래 내가 이거를 누가 얘기했지? 그 네가 한 얘기구나.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했어요, 형. 그래서 유동규가 남욱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나도 검찰에게 내가 그 얘기를 확인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남욱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검찰이 나에게 와가지고 3억 얘기를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다던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검찰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검찰에서 들었다라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술을 바꾸고 지금 남욱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일기 수사팀에다가 많은 얘기를 다 했는데 검사가 위에만 불려갔다 오면 내용 지우고 자기들도 오히려 피의자들이 더 답답해 죽겠다는 그런 식의 녹취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위에서 이제 지시를 내려서 증거를 조작한 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국조위에서 해야 될 것은 그 일기 수사팀에게 오히려 어떤 외압이 들어왔는지부터 밝혀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고 또 남욱 씨가 이 국조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유동규가 먼저 진술을 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 녹취에 따르면은 남욱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동규가 네가 먼저 했구나 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다. 그렇다면은 남욱 씨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방영철 부회장을 허위 진술한 걸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남욱 씨야말로 국정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녹음 파일은 솔직히 빼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챙겨서 꼭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국조위에서. 그리고 정용환 지금 서울고검장 대행 지금 이분이 서울고검장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고 지금 인권침해 TF 팀장을 맡고 있고 서울 지금 대장동 검사들을 좀 감찰하고 있고 박상영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진술 혐의 사실이 없었다라고 1기 수사팀은 결론을 냈다고 했는데 수사보고서에서는 그게 다 있었고 네. 있었고 지금 어제 나왔던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나와가지고 말을 바꿨잖아요. 사실은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없었다고 해놓고서는 이번에 어제 나와서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 위증이에요. 맞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려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욱은 말 바꾼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1기든 2기든. 그리고 그 남욱 진술에 의하면은 검찰도 지금 말씀하신 그 검사도 또 말 바꿨잖아요. 다 못 믿겠다. 남욱도 못 믿고 최상의 방어 아닙니까? 맞아요. 네. 남욱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겠다. 그러면 결론은 그래서 민주당의 결론이 검찰을 한번 이번에 바꿔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검찰청이 올 가을에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지금 민주당 편 검찰이에요. 그 말 바꾼 사람은.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싫대요. 다 말 바꾸고 검사가 정권에 따라서 이럴 때는 윤석열 편 들어주고 잘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권 편 들어주고 이럴 때는 또 정권 편 들어주니 이게 검사가 그동안에 얼마나 독점적이고 무소불위의 뭔가 이 기소권, 수사권, 영장 적국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를 이참에 그냥 정리하자. 그리고 이 대장동의 사건의 진실은 더 한번 파헤쳐 보자. 하면서 포기했는데 뭘 말이 맞는지. 뭘 더 아니, 지금 살펴봐요. 그러니까요. 국정조사를 새로 하잖아요.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진술도 나오고 지금 말 바꾸는 온갖 사람들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받아보고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하자. 아니, 이렇게. 이게 초식이 제로 베이스로. 너무 좋으시다. 이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을 버리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챙기겠다. 민주당 편든 것도 권력에 추종하는 이 검찰의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다 잘못했다. 검찰은 네. 사라져야 된다. 와 이게 굉장히 초식이 와 진짜 대단하시다. 내가 그러면- 이래서 네. 여선웅 대변인을 저 좋아하는 팬 됐어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저는 약간 그 전반적으로 볼 때 그냥 무조건 막 정권에 입맞춰서 하는 것은 되게 보기 불편하거든요. 특히나 그게 이제 언론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제 무조건 정권 바라보는 언론들 있잖아요. 뭐 M 저요? 아니 그런 플랫폼들 그게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될까 결과적으로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하면은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김어준이요? 김어준? 특히 중도에 계시는 분들 아니 그냥 유시민? 모든 언론들 모든 언론들이 막 한 곳 내불쇼? 편 드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MBC? 잘못된 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제가 건 과거에 몸담았던 네. MBC?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 더듬어요. 잘못됐다고 잘못은 지적을 해줘야 된다 언론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남욱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못 믿을 사람이다. 네, 못 이 믿을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니 남욱과 김만배가 대장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남욱은 지금 학교 축적을 다닐 때부터 했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 부를 축적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지금 항소 포기가 되면서 다시 날라가 돌려주게 버렸죠.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대장동이 시민들의 그 대장동은 돈인데. 제가 좀 잘 아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데 남욱이랑 뭐 유동규랑 그다음에 김만배 등이 로비를 해가지고 잘못되게 얻은 수익금이 있다면 그거는 토해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정상적인 이 부동산 이 사업에서 그들이 그냥 그 번 수익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1억. 뭐 그러니까 자기 1억 돈을 투자해. 투자해가지고 번 돈이 있고 1억 투자해서 이 1,100억. 대장동 야. 사건에서 성남 씨는 한 푼도 돈을 세금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백억이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 수익과 그냥 일반 수익을 약간 분리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파이낸싱 해가지고 돈 번 수익 있잖아요. 그 땅이 이놈이 나쁜 놈인데. 그 땅이 성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성남시에 가장 많은 이익금이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 거 성남 아닌가요? 공유지잖아요. 아니에요. 성남 땅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그것을 사람들한테 아주 싸게 이제 사가지고 아니 싸지 않았어요. 1억 넣고 1,100억을 벌었는데 아니 싸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해야 되는 그 수준보다 더 넘게 토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 수익이 있고 그냥 일반 수익이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이 범죄 수익이랑 일반 수익이랑 다 합쳐가지고 대장동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잘못된 주장이다. 왜 이걸 수익을 다 합쳐놨냐? 이게 이재명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일기에서 수사 혐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었다라는 게 배임 혐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배임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성남시는 그래도 어쨌든 이익을 봤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성남시가 원래보다 더 많은 이익을 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걸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었고 그 이익이 특정 사익을 편취한 로비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면 그게 배임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배임이 아니 대장동 네, 사건은 성남시는 충분히 원하는 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그러니까 사건에서 더 원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리스크를 져야죠. 만약에 더 많은 수익금을 늘려면은 더 많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 성남시는 그걸 안 했어요. 아니 우리가 조금 그리고 김만배 측은 자기가 리스크를 안고 갔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서.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망하면 김만배가 아예 망하는 거였고 대장동 사업이 망해도 성남시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여서 성남시는 얻을 만큼의 수익은 얻은 거라서 약간 좀 다릅니다. 저희가 좀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 이제 대장동이라고 하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 박근혜 부동산 시절이어가지고 이 서울도 미분양이 있던 시절이어서
경기도의 그 판교역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 있는 사업은 그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날 거라는 생각을 그 맨 처음에 대장동 수익 계약할 때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 리스크 안 지고 가져간 거다. 그 사건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을 잘 안정시켜가지고 그렇게 폭등을 할 그게 없었다는 얘기. 그때 박근혜 때 집사라고 근데서 집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떳떳하면은 왜 진술을 정권마다 바꿀까요? 떳떳한 수익이면. 남욱은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대학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유. 대학 때부터 그랬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속도를 좀 내야 될 상황이라서 좀 내봅시다. 어제 또 국조에서 또 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도 있었지만 윤상현 의원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이 대화 그리고 강백신 그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와 서영교 위원장의 이 또 갈등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 두 개를 좀 이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정책, 기획, 조작 수사였습니까?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시작돼서 저희들한테 넘겨온 잔여 사건이었지 예. 새로이 제가 수사를 하늘 우락 부끄러운 점이 없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도 통화도 메시지도 저는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략 씨하고 남욱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저희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그래서 수사의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왜 말씀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압수조서에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백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변호했어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예. 소리 높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분이 이 남욱 씨를 남욱 변호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그냥 그 범죄자예요. 범죄자. 남욱 피의자. 남욱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남욱 씨 지금 좀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데 버젓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의인이 된 것처럼 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남욱 씨를 수사했던 이모 검사, 대장동 수사팀 2팀, 2기 팀인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검사가 남욱 씨를 무슨 뭐 회유 압박했다는 이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남욱 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감사 감찰 뭐 이런 거를 계속 압박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그 국정감사에 불려 나오라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렇죠. 그냥 동행명령장을 또 발부했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감찰하겠다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모 검사가 저도 잘 아는 검사인데 이모 검사가 되게 강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지금 병원에 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그 주변에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 내가 죽어야지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 저 계속 말을 바꾸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이리 말을 바꾸고 저리 말을 바꾸는 저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고 내 말을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사라지면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국정조사를 계속 하려는 이 목적이 뻔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죄를 지우는 거죠. 죄를 지우는 거. 네, 공치모에서 이미 목적은 다 드러났잖아요. 공치모 가지고서는 뭔가 빌드업이 안 되니까 그럼 국조위를 열어서 이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언론에 보도된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노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글쎄요, 그 배 회장, 그 배상윤 씨, 그 민주당 측 증인, 그분은 뭐 지금 인터폴에 수배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냥 조사받고 하면 될 것이지, 그 사람의 이 무슨 자필로 된 어떤 입장문 그런 거 하나 들고 와서 마치 이게 진실인 양 그렇게 국조위에서는 대서특필하게 만들고, 오히려 정작 보호해줘야 될 이분이 지금 이 검사가 암으로 인해서 신장을 절제한 걸로 제가 그렇게 뭐 방송에서 봤었는데, 신장을 절제한 지 한 일주일 정도 그때 이제 그러니까 출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신장 절제를 하고 나서 뭐 투석이고 뭐고 온갖 기기를 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고 지금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자해를 해가지고 나 그냥 죽을란다, 죽어야지 사람들이 믿어주지라고 하는 그 감정을 사실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모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로 나오신 분께서 이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민주당에서는 그 분의 어떤 건강 상태 같은 거 다 체크했고 괜찮으니까 불렀던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신장 절제가 그렇게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을 상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인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이버범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정권 아닙니까? 인권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도 그렇게 이스라엘하고도 그렇게 외교적 마찰이 있으면서까지도 보편적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여튼 이분 이 검사님 화나셨어요? 관련해서는 화나셨습니까? 아니요. 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이 왜 고려되지 못했나, 약간 이런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검사를 그 관련된 검사를 다 이제 증인 리스트에 올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분이 본인은 이제 뭐 수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는데도 이렇게 그게 반영이 안 됐다. 만약에 그거라고 하면은 검찰 그 의료 뭐 진단서 이런 거 다 냈을 텐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은 약간 좀 제도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정들은 조금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보편적 인권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에서 어떤 이런 누군가에 대한 인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내로남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국힘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반대쪽에서 뭐 민주당 의원님이 웃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웃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김동완 의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김동완 우리가 의원이 무슨 의혹이 있잖아요. 학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학폭 의혹이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하셨을 때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검찰의 과도한 몰아붙이기 수사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 이거 검찰의 책임이다, 인권 유린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친인척께서 고가의 시계를 받으셨던 거,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수사를 받으셨던 건데,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도하고 악한 애들이고 해체해야 되고 검찰의 권력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비호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켜져야 됐던 어떤 예의와 매너가 있었다면은 왜 그거를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상대에게 지키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막말로 이분 불러다가 뭐 얘기한다고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 국정조사를 쭉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결론 정해져 놓고 본인들 원하는 말 나올 때까지 뺑뺑이 돌리고, 원하는 말 안 나오면 말 자르거나 그거 위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협박밖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여서 할 거면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다른 사람 괴롭힐 필요 없이 땅땅땅 결론 내버리십시오. 이거 조작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위기니까 필요 없지 않을까. 굳이 많은 사람 힘들게 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강한 박상용 불러서 계속 하세요. 네? 정신 멀쩡하고 말 잘하고, 네? 말 잘하고 건강한 사시 멀쩡한, 네? 박상용 불러서 계속 집단 린치 하시면 됩니다. 네. 어제의 가장 큰
히어로는 역시 백광현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맞아요. 어제 그 녹취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브리핑 백광현 씨에게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